소장님, 화장실 인테리어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네, 사실 돈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많으면 다 하면 되는데 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포기할지 결정이 어려우신 거죠.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보관 이사를 하시고 인테리어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집값에 너무 많은 비용을 써버려서 이제 인테리어 예산으로 남은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거고, 또 보관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또 보관 이사를 할 동안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이사비도 발생하고 또 가전도 새로 사야 되니까 이제 인테리어 예산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보통 화장실 공사할 때는 2+2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2가 뭐냐면 이게 두 가지는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두 가지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이거 두 가지를 안 하시면 평생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챙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A라는 공사를 할 때와 B라는 공사를 할 때 디자인 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면 500만 원을 투자했더라도 600만 원, 700만 원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꼭 하지 않으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두 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알려주신 두 가지 방법이 모든 집에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작아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모든 집에 적용 가능한 꿀팁이고요. 먼저 디자인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디자인을 챙기시면 좋은 거는 젠다이입니다. 먼저 젠다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림처럼 생긴 선반을 말을 하는데요. 수건장과 변기 사이에 선반이 있고 이 선반을 젠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젠다이에다가 뭐 칫솔, 치약, 폼클렌징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젠다이가 패션 트렌드다라는 건 아니고 이 젠다이를 공사하는 설계 방식이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 젠다이가 변기부터 이 세면대까지만 공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여기 샤워 공간까지 쭉 이어서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젠다이가 화장실 벽 한쪽부터 끝까지 길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운전석에 이 계기판에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가 이 운전석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가운데를 넘어 조수석까지 쫙 이어지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간을 디자인하는 최신 트렌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젠다를 이렇게 샤워공까지 확장하게 되면 디자인 쪽으로 좀 선이 길게 나오면서 더 공간이 넓어 보이기도 하는데 공간이 더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샤워 공간에 젠다이가 없을 때는 저희가 이 코너 선반을 만들고 이 코너 선반 위에다가 바디 샤워 용품이나 샴푸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샤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젠다이가 생기면서 이 코너 선반에 올려놨던 샴푸나 이런 것들을 젠다이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 코너 선반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코너 선반을 이제 안 하게 되면은 공간이 좀 더 심플하게 되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젠다이를 하실 거라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면대에서 끝나지 않고 꼭 샤워 공간까지 확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이 견적서나 상담 메모일지에 메모를 하셨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장님께서 공사를 진행할 때 이 견적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진행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 메모를 안 해놨다면 세면대까지만 기본적으로 젠다이를 만들어 드리고 샤워 공간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들도 한 번 더 체크하면 더 좋겠죠. 네,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화장실 트렌드는 바로 수납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화장실 수납장으로는 이렇게 생긴 5대5로 되어 있는 거울 슬라이드장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5대5 슬라이드장보다 이렇게 생긴 플랫 미스장이 디자인적으로 더 예뻐요. 디자인적으로 더 어떻게 예쁘냐면 이렇게 생긴 5대5 슬라이드장은 이제 모양이 이게 정사각형으로 좀 커가지고 이제 딱 부착을 했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플랫 미스장은 좀 더 가로로 와이드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부착했을 때 위에 여백도 좀 생기고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5대5 슬라이드장은 보시는 것처럼 거울이 5대5로 분절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는 게 없다면 이렇게 생긴 플랫 미스장은 거울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거울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울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좋으시냐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봤을 때
이제 5대5 슬라이드장이라면 내 얼굴 가운데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옮겨서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플랫 미스장은 거울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세수하고 고개를 들고 바로 봐도 이렇게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5대5 슬라이드장이나 플랫 미스장이나 모두 하단에다가 간접등을 넣으셔가지고 디자인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간접등을 넣으시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그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타일 공사 하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간접등이 들어가려면 이 간접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전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 전선 같은 경우는 화장실 타일이 붙기 전에 미리 전선을 옮겨서 빼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인테리어 상담할 때 말씀하시거나 타일이 붙기 전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전기선 하나를 빼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아마 사장님께서 추가로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제 간접등을 놓고 싶은데 전선을 미리 안 빼놨다, 그래도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천장에서 이 전선을 밑으로 빼오면 되긴 하는데 전선이 살짝 노출은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화장실 최신 트렌드를 지금 2가지나 알려주셨는데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이런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데 아마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귀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이 수건장 밑에 간접등을 넣기 위해서 전선을 미리 빼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전선을 미리 빼놓는 게 추가 비용을 받기도 그렇고 또 안 받기도 그런 애매한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좀 줄이시려고 귀찮은 거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오해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비소에 가면은 내 자동차를 뭔가 과잉 정비할까봐 좀 되게 조심스럽고 경계를 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인식이 좀 그렇다 보니까 혹시 우리 집을 공사비를 높이려고 뭔가 과잉 공사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러워서 좀 말씀을 좀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인테리어 사장님들께서 뭐 다 하시는 거 아니니까 좀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객님들도 아니면 또 공부하시는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경험이 적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몰라서 못 챙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 새로 고침 채널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저희 디자인 새로 채널에서는 제가 디자인적인 것도 많이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 하지 않으면 불편한 공사들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제 상담 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담을 하실 때 지금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인테리어 상담 가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상담을 받으시면은 좀 더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장실 공사하지 않으면 평생 불편할 수 있는 2가지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화장실 문턱 높이입니다. 이 화장실 문턱 높이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이 안 닫혀. 왜 안 닫히지? 딱 바닥을 보면은 화장실 실내화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이 화장실 실내화를 다시 안쪽으로 놓고 문을 닫으려고 화장실에 발을 딱 디뎠는데 또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어. 그럼 또 양말이 젖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런 불편함이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면 감수하고 하겠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화장실을 뭐 5번 이상 가기 때문에 살면서 너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화장실 바닥을 낮추거나 화장실 문턱을 높이거나 이 2가지를 하면 돼요. 2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화장실 바닥을 5일 철거하면은 바닥이 낮아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화장실이 뭐 2중, 3중 덧방이 돼 있어가지고 화장실 높이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은 철거를 하고 다시 깔면 해결이 돼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화장실 철거를 할 때 바닥을 다 걷어내고 1차, 2차, 3차 방수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높이가 다시 올라져 가지고 이 문턱 높이랑 차이가 안 생기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 높이를 낮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화장실 문턱 높이를 올려서 해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화장실에서 쓰는 실내화의 높이가 8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문턱 높이를 8에서 10cm 정도만 높이신다면은 이 문제를 좀 깨끗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장실 공사할 때 모르면 평생 불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이 곰팡이 관리입니다. 이제 화장실에는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해가지고 곰팡이가 줄눈이나 이런 거에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테라포시 줄눈이라는 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공사는 좀 비싼 편입니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이 좀 가성비 있게 하실 때는 부담이 되실 수가 있고, 테라포시 줄눈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풍기를 좀 좋은 걸로 고치시면 되시는데요. 이제 환풍기 같은 경우는 휴젠트를 쓰시면은 이 휴젠트에서 바닥 말림 기능도 있고 또 난방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샤워하실 때 좀 따뜻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휴젠트도 가격이 한 39만 원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나에게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 휴젠트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제로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로크라는 제품은 바닥 난방 기능은 빠졌지만 바닥 말림 기능은 일반 환풍기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로크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나는 이 제로크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화장실에 환풍기를 2개 달아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비용을 많이 안 쓰시고 화장실 바닥에 곰팡이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꼭 챙기셔야 되는 2+2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화장실 공사하시면서 인테리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보시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한다면 사장님께서 견적서에 메모를 하셨는지 꼭 확인까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는 아마 고객님 집뿐만 아니라 여러 집을 상담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메모를 안 해놓으시다면 혹시 공사 중에 실수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인테리어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하셨더라도 이제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 디자인 세로에 무료로 인테리어 상담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다 방문을 드려가지고 현장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은 살리고 어느 부분을 공사를 하면 좋을지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0평은 올수리 얼마, 20평은 올수리 얼마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고객님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또 실용적으로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이제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거기서 몇 가지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상담 일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화장실 인테리어 꿀팁과 뭐 상담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뭐 상담 신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유튜브에서 이 알고리즘을 더 널리 퍼뜨려가지고 다른 분들도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알짜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디자인 세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구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공간을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아가지고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신다면 아마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